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배분법을 볼 거예요. 근데 직접 배분법이라고도 하고 배분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출제위원도 있어요. 뭐 배분법이나 배분법이나 같은 건데, 직접 배분법은 얘는 특징이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용역 수수 관계를 한마디로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가 낮은 곳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데, 얘의 장점은 우리가 빠르고 쉽고 그리고 비용이 작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대신 정확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쉽게 비용 작게 쉽게 하는 대신에.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자, 보면, 자,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동력 부분 거를 수순 부분이 200kW를 썼죠. 그런데 이걸 고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또 수선 부분 20만 원을 여기 동력 부분에서 40회나 썼는데 이것도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 34만 4천 원이 있죠. 이 34만 4천 원을 이 동력 부분에 발생한 이 둘의 비율로 그냥 안분해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4만 4천 원을 안분을 하면, 안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얘 둘이 합친 거면 800이죠. 총 800 중에서 너 500 썼어. 800 중에 넌 300 썼어 하는 게 제일 안분하기 쉽죠. 그러면 800분의 500이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34만 4천 원에 더하기 5 나누기 8 하면 얘는 21만 5천 원이 여기 배부가 되게 되겠죠. 돈역 부분 이 금액 중에 절단 부분 너가 쓴 건 이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조립 부분도 34만 4천 원에서 800 중에서 넌 300을 썼다는 건데, 자,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 12만 9천 원이 여기서 썼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얘 200kW 쓴 건 고려 안 하고 용역 수소 관계를 전혀 고려 안 한다는 건 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얘 둘이 쓴 비율대로 계산하는 게 직접 배우법이에요. 그럼 수선 부분이 쓴 거는 부문에서 쓴 게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은 8대 8 사이 똑같이 썼죠. 80회 80회 똑같이 썼으니까 뭐 얘는 계산 안 해도 알겠죠. 10만 원 10만 원 둘 다 똑같은 비율로 썼으니까, 똑같은 횟수 썼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조 부분에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54만 원이었는데 동력 부분이 부분 거 21만 5천 원 썼고 수소 부분 거 10만 원 썼으니까 85만 5천 원을 썼다라고, 이제 얘 둘이를 배부받아서 이 금액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이 금액이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총 제조 간접비가. 그럼 조립 부분도 자기 32만 원에 12만 9천 원을 더하고 또 10만 원을 더하면 54만 9천 원이 제조 부문에서 쓴 총 제조 간접비, 조립 부문에서 쓴 총 제조 간접비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을 얘 둘이한테 배부했으니까 얘도 사라지는 거고, 그럼 얘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금액으로 다시 분배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목적이 여기에서 쓴 거를 제조 부분이 쓴 만큼 서로 배분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부분별 원가 계산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배부하기 전이나 배부한 후나 총 제조 간접비는 똑같은 거죠.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이렇게 합이나 얘 둘이 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썼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전가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지금 부분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영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얘 둘이가 쓴 거를 아예 무시해 버렸죠. 계산을 아예 안 했죠. 그게 지금 이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방금 그래 간단하잖아. 얘 둘이 비율로 안분하니까. 그래서 쉽다라는 게 있지만 단점은 다른 곳에서 많이 쓴 거에 대한 걸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정확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직접 배부법인데, 자, 그럼 단계 배부법은, 자, 얘는 특징이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고려하는데, 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걸 먼저 배부하겠다라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 배부 순서를 꼭 지켜야 되지, 배부 순서를 어기면 직접 배부법보다 오인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얘의 특징이에요.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보는데, 자, 얘는 먼저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한다라고 볼게요. 먼저. 그럼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를 하면, 자, 동력 부문에서 34만 4천 원이 나왔는데, 얘가 5대 3대 2, 이번엔 여기 보조 부분에서 20% 쓴 것까지도 전부 다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34만 4천 원에 얘는 50%, 그죠? 5대 3대 2니까 얘는 34만 4천 원에 30%, 얘는 34만 4천 원에 2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7만 2천 원이고, 얘는 10만 3,200원이고, 얘는 6만 8,800원이 되네요. 지금 얘 신경 썼죠? 20% 썼다라고. 근데 이 말은 지금 이제 절단 부분은 이 금액에 이 금액을 쓴 거고, 조립 부분은 이 금액에 이 금액을 쓴 거죠. 그러면 수선 부분은 이 금액에 이 금액을 쓴 거예요. 수선 부분은. 그럼 수선 부분은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20만 원이 아니라 26만 8,800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면 수선 부분을 배부를 할 거면 26만 8,800원을 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력 부분이 너가 6만 8,800원 썼으니까 너가 알아서 정리해 라고 해서 너 20%쓴 만큼 너가 쓴 거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수선 부분한테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20만 원이 아니라 26만 8,800원이 된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걸 안 더하면 이 계산은 틀려요. 근데 단계배분법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계산하는 건 이걸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배분 받은 거 합친 걸로 정리하는데 얘가 이 금액을 이제 8대 8대 4로 또 나눠버리면 얘한테 너가 쓴 건 20%야 라고 또 보내면 지금 우린 여기에 쓴 이 둘을 전부 다 보내버리는 게 목적인데 끝없이 서로 너가 20% 썼어 너가 20% 썼어 계속 주고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부받았지만 처음 배부한 애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배부 안 하는 거예요. 직접 배부법처럼. 그러면 수선 부분은 동력 부분이 쓴 거는 배부하지 않고 그냥 절단 부분, 조립 부분 얘 둘이 비율로만 나눌 거예요. 그럼 얘 둘이 똑같이 썼죠? 그러면 13만 4,400원. 얘도 13만 4,400원이 되겠네요. 그럼 54만 원에 17만 2천원, 13만 4,400원을 더하면 이 금액이 될 거고 얘는 이 금액이 되겠네요. 그냥 얘 더한 거예요. 얘 더한 거고. 그럼 이제 조립 부분이 발생한 제조 간접비, 절단 부분에 발생한 제조 간접비 얘네들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럼 지금 위에서 계산한 값하고 아래 값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험에서 그렇고 세무사 시험은 전원세무 7가지도 두 가지만 가지고 해요. 둘만 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보조 부분이 좀 많아요. 그 많으면 배부 했던 첫 번째 한 거는 그 다음 배부 안 받게 점점점 줄여 나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를 했는데 그럼 수선 부분을 우선 배부를 해보면 지금 수선 부분 20만 원을 먼저 배부를 하면 20만 원을 8대 8대 4면 합이 200이니까 40% 40% 20%다. 그죠? 그러면 20만 원에 40% 20만 원에 40% 얘도 20만 원에 얘는 20%. 그럼 얘는 4만 원, 얘는 8만 원, 얘는 8만 원.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8대 8대 4 하면 20만 원이니까 8만 원, 8만 원, 4만 원이겠지. 이렇게 비율이 분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력 부분 이 배부한 걸 보면 자, 동력 부분은 이제 얼마를 배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38만 4천 원을 배부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기한테 발생했는데 수선 부분이 너가 4만 원 썼으니까 너가 알아서 배부해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동력 부분이 5대 3대인데 먼저 배부한 수선 부분은 제외하고 그럼 얘들이 5대 3으로 해야 되니까 38만 4천 원 곱하기 우리 800분의 500 얘도 38만 4천 원 곱하기 800분의 300 그럼 38만 4천 원 곱하기 5 나누기 8 하면 얘는 24만 원이 되고 얘는 14만 4천 원이 되네요. 그럼 값을 보면 54만 원, 8만 원, 24만 원. 얘는
6만 원이 되고 얘는 32만 원, 8만 원, 14만 4천 원, 54만 4천 원이 된다. 그래서 얘 값이 돼요. 그럼 지금 어떤 걸 먼저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값이 틀리게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분 순서를 정하게 되면 꼭 그 방법을 써야 되지, 다른 걸 먼저 배분을 하게 되면 영역수수 관계를 고려 안 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직접 배분법보다 더 오인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첫 번째 배분하는 건 영역수수 관계를 고려하고 그 다음 또 고려 안 하죠. 그래서 단계 배분법의 키워드가 영역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 그리고 배분 순서가 중요하다가 단계 배분법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얘는 자, 그럼 자, 이제 상호 배분법. 자, 상호 배분법은 특징이 영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직접 배분법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장점은 정확하다라는 거고, 단점은 우리는 느리다, 어렵다, 고비용, 이렇게 그냥 정반대의 우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라는 건 뭐냐면, 얘는 자, 여기에서 얘 둘이 서로 주고받은 것 있죠. 자, 보면 지금 동력 부분은 쓴 게 50%고 얘는 30%고 얘는 20%죠. 얘는 40%, 얘도 40%, 얘는 20%인데, 자, 그럼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동력 부분을 A, 수선 부분을 B라고 두고 동력 부분을 A, 수선 부분을 B라고 둘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면 동력 부분이 발생한 게 34만 4천 원인데 얘한테 발생한 금액이 너한테는 총 얼마 발생했냐 했더니 동력 부분이 저는 34만 4천 원과 수선 부분의 20%를 썼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동력 부분이 발생한 거죠. 그죠? 또 수선 부분 넌 얼마만큼 발생했니 했더니 전 20만 원하고 동력 부분의 20%를 썼어요 라고 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써보면 동력 부분 A는 자기한테 발생한 34만 4천 원 하고 그리고 수수 부분인 B의 20%를 썼다는 거죠. 그럼 0.2B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자, 수선 부분 B는 그럼 본인한테 발생한 20만 원 하고 그리고 동력 부분 A의 20%를 썼다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것 가지고 풀 수 있겠죠? 2차 방정식 정도까지는 저는 할 수 있어요. 3차 방정식이면 저는 못해요. 이 3개 있으면 3차 방정식 나오니까 손 안 댈 건데 얘는 그냥 할 만한 이유가 A는 34만 4천 원 더하기 0.2 B가 20만 원에 더하기 0.2A니까 얘 풀면 되겠죠? 얘를 풀면 A는 34만 4천 원 더하기 20만 원에 20% 하면 4만 원이고 그리고 0.2 곱하기 0.2A는 0.04A가 되겠죠. 그럼 얘를 A를 넘기면 0.96A가 될 거고 얘는
38만 4천 원이 될 거예요. 그럼 38만 4천 원을 0.96으로 나눠주면 A는 40만 원이 되네요. 그죠? 그럼 A가 40만 원이면 그러면 자, B는 20만 원 더하기 0.2 40만 원. 그러면 얘는 지금 8만 원이죠. 맞죠? 428. 그러면 28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A가 지금 동력 부분을 제가 A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작업한 게 용역 수수 관계에 서로 주고받은 걸 전부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얘 계산은 40만 원에 곱하기 5대 3, 5대 3대 2. 그럼 얘는 50% 썼다. 얘는 40만 원에 30%를 썼다. 얘는 배부할 필요 없고 28만 원에 얘는 40%. 얘도 28만 원에 4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0만 원, 얘는 12만 원, 얘는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 그럼 54만 원에 20만 원에 11만 2천 원, 85만 2천 원. 얘는 55만 2천 원. 이렇게 구해가는 게 상호배우법이에요. 자, 지금 상호배우법은 제가 오버한 거예요. 시험에서는 절대 여기까지 구하는 일은 안 시켜요. 안 시키는데 기출문제에서 이 공식 구하는 것까지는 세무위급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공식까지만. 근데 공식까지만 알려주니까 이 뒤를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뒤를 설명을 풀어드린 거고, 이것까지 계산하는 거 문제는 지금까지 전산 세무회계 시험에 전산 세무 1급에 단 2번 나왔어요. 지금 95회 보는데. 그러면 세무 2급에 나올 확률은 여기까지 구하는 거는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데, 공식 구하는 것까지는 나오니까 공식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발생한 거에 더하기 다른 보조 부문의 20%다. 이거 더한 거죠. 그리고 내가 발생한 거에 다른 보조 부분의 20%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나한테 발생한 것만 묶어내면 얘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만 정확하게 좀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두 개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제가 계산한 거지, 뭐 3개, 4개, 5개면 전 제 수준에서는 못해요. 저는 산수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과를 들어간 이유는 수학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수학보다 영어를 훨씬하기 때문에 저는 이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수학을 안 좋아하냐면, 이과는 경영학과를 못 가요. 경제학과를 갈 수 있지. 근데 진짜 운 좋게 고3 때 이제 대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제가 있던 락밴드의 선배가 경제학과를 다녀서 그 선배의 책을 보는 순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온통 그래프더라고. 그래서 저는 점수를 낮춰가면서 경영학과로 딴 학교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숫자는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숫자를 안 좋아하는데
컴퓨터가 숫자 계산 못하면 안 되겠죠. 컴퓨터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그 원가 회계를 하게 되면 컴퓨터는 상호비에 못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나중에 퍼센테이지 값을 여러분이 줄 거예요. 그 주는 이유가 이 계산하라고 값을 주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넣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가 용역 수수 관계를 서로 해결을 처리하기 때문에 얘가 가장 정확하고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가 키워드인데, 일단 이론상은 느리다, 어렵다, 고비용. 지금 전산들은 다 시연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비용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 회사에 가면 모듈을 이런 형식의 모듈만은 못 사요. 그 마치 여러분들 그 컴퓨터 같은데 조립 PC 주문 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게 돼 있어서 이런 형식이 아니고 여러 개의 모듈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 물류 쪽 모듈을 사면 이걸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 갔을 때 보면 도전 프로그램을 써도,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메뉴들이 생길 거예요. 물류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를 여기서 써요. 여기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사온 것 판가하고 쓰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급여에 관련된 것들도.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을 하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배부 기준 등록, 작업 진행률, 기초 제공품 계산, 완성품 계산 막 적혀 있죠. 여기서 이제 계산으로 정보가 날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값을 넣을 때에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제 초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자, 그럼 자,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자, 문제를 좀 봅시다. 먼저 간단한 배부 기준 예시로 나와 있는 것부터 볼게요. 자, 571페이지로 가서 배부 기준, 우리 앞에 인과관계 기준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자, 예. 이거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 거예요. 자, 보면 9번에 보조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건물 관리 부분을 종업원수다. 맞나요? 건물 관리비는 면적이나 이런 게 맞겠죠.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 복리후생비는 종업원한테 주는 거니까 종업원 수로 하는 건 저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식당 부분, 식당을 전력 사용량으로 분배시킨다. 이것도 종업원 수나 뭐 이런 것들이 맞겠죠. 구매 부분은 기계 시간, 이건 구매 횟수나 구매 금액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적합해 보이는 건 얘다. 그래서 제가 인과관계는 여러분한테 맡기겠다라고 말한 거죠. 자, 이런 양식의 문제가 또 비슷하게 647페이지에도 있어요. 자, 647페이지에 8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똑같은 형식의 스타일이죠. 건물 관리 부분, 얘는 면적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종업원수라 적었네.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 복리후생을 종업원 연령 나이로 한대. 그것도 또 안 맞는 것 같죠. 식당 부분, 식당 부분을 사용 면적으로 쓴대요. 큰 기계 만드는 곳이 제일 많이 식당 부분 가져가게 말이 안 되죠. 전력 부분, 전력 사용량, 이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죠. 인과관계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구나. 근데 만약에 정원 복리후생을 나이대로 하는 게 인과관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제기 신청하고 그 이유를 합당히 제시하면 그것도 맞다고 해줄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이 가지고 복리후생하는 건. 하지만 이 인과관계라는 건,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 원가를 발생시킨 동인을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는 기준이 지금 이 기준이 이거예요. 우리 동력 부분을 킬로와트로, 수선 부분을 횟수로 이렇게 비율 나눠서 나누겠다는 기준을 잡은 거예요. 얘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잡은 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다시 528페이지로 갈게요. 자, 528페이지에 자, 8번 문제예요. 자, 주식회사 학동은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여 원가 배분을 하고 있다. 단계 배분법이죠. 자, 아래 자를 이용하여 조립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 원가는 얼마인가? 여기에 배부될 얘 둘이가 얼마씩 배부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총원가 물어본 게 아니라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가 얼마 배부될 건지. 그럼 단계 배분법이기 때문에 어떤 거 먼저 배분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럼 전력 부분이 먼저 배분된다네요. 그럼 전력 부분 20만 원 가지고 먼저 배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0만 원으로 10%, 50%, 40%. 그럼 얘한테는 20만 원에 10%니까 2만 원. 조립 부분에는 50%니까 10만 원. 그리고 얘는 40%니까 8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될 거고, 그럼 이제 관리 부분을 배부할 건데 관리 부분은 얼마를 가지고 배부해야 되죠? 그렇죠. 72만 원으로 해야 되죠. 왜냐면 70만 원인데 너 20만 원, 2만 원 썼어라고 전력 부분이 10% 너가 쓴 거라고 배부해 버렸죠. 그럼 두 번째 배부하는 건 얘는 무시하는 거예요. 얘를 무시하면 3대 6. 그럼 얘는 72만 원에 곱하기 9분의 3. 사실 얘만 구하면 되죠. 그죠? 24만 원. 그리고 얘는 9분의 6이겠지. 제가 얘만 구하면 되죠라고 말한 거는 얘 질문은 지금 얘하고 얘 물어본 거거든. 그럼 얘 둘이 합치면 34만 원이라서 답이 2번이 되죠. 질문한 게 조립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 지금 얘 둘이가 배부해 준 원가를 물어본 거니까. 그죠? 만약 총 발생액 총 발생을 물어보면 300만 원 더 해주면 되고. 이게 단계 배부법이에요. 자, 다음 626페이지로 갈게요. (8번) 다음 자를 이용하여 제조 부분 A에 배부해야 하는 보조 부분 총 변동 원가는 얼마인가? 주식회사 동일 제조는 두 개의 보조 부분에 S1, S2와 두 개의 제조 부분 AB를 두고 있다. 당년도 6월 중에 각 보조 부분에서 생산한 보조 용역의 사용 원가율은 다음과 같았다. 자, S1 부분과 S2 부분에서 당월에 발생한 변동 원가는 S1 부분이 40, S2가 20. 주식회사 동일 제조는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에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며 S2 부분부터 배부한다. 자, 그럼 우리는 보조 부분에서 S2부터 나눌 거예요. 그죠? 그러면 S2는 20만 원이 발생한 거고 4대 2대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아래에 제가 쓰면 20만 원에 40%면 8만 원. 그리고 20%니까
얘는 4만원, 그리고 B1은 8만원.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20만원 가지고 S2 거 20만원 가지고 40%, 20%, 40%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제 S1한테 발생한 금액은 자기 거 40만원과 8만원 받은 거에서 48만원을 물어본 거죠. 48만원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48만원 가지고 S1은 20%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둘이 똑같이 썼네요. 그럼 얘 24만원, 그리고 얘 24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질문한 거는 A 부분에 배부해야 하는 보조 부분 총 변동 원가, 얘 둘이 합치면 A 거는 28만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내는 건 단계 배우법을 제일 좋아해요. 얘를 자,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글로 나오는 문제, 글자로 나오는 문제를 보면, 자, 551페이지로 가서 551페이지 9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하는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보조 부분 원가 배부하는 거 방금 했던 게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비례 배부법은 본 적이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네요. 자, 다음 580페이지로 가면 8번. 다음은 보조 부분 비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배부 방법이다. 일부 고려하는 건 단계 배분법이죠. 직접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상호는 완전히 하고 그 중간이 단계 배분법인데 직접이다라고 해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배부 방법이다. 맞죠? 또 상호 배부법은 다른 배부 방법에 비해 정확한 원가 배분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게 상호 배분법의 특징이고, 4번에 단계 배분법 적용 시 가장 많은 부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분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분 순으로 보조 부분비를 배부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있을 때 여러 단계 배분법을 쓴다면 보조 부분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곳에 제일 많이 두루두루 쓴 거 있죠. 걔를 먼저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점점 작은 걸로 내려가는 방식을 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틀린 거는 1번이다. 다음 600페이지로 가면 자, 9번.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직접 배우법은 보조 부분 상호간 용역 수수를 가장 잘 반영한다. 아니죠. 전혀 반영 안 하는 게 직접이죠. 틀렸고, 2번 단계 배우법은 상호 배우법보다 우수하지만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단계 배우법이 왜 상호 배우법보다 우수하죠? 그런 전혀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죠. 자, 3번에 제조 공장 임차료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각 부분의 작업 인원수가 가장 적당하다. 임차료 월세를 배부하는데 종원수를 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4번에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차이는 보조 부분 상호 간 용역 수수 반영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609페이지.
8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기준과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진짜 배분법 배분법 자기 마음대로 막 쓰죠.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오로지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영역수 관계 신경 안 쓰고 제조 부문에 처음에 우리 할 때 제조 부문의 비율만큼 안 분해버린 거였죠. 이번에 단계 배분법은 배분이 끝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다시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처음 먼저 배분에는 더 이상 손 틀고 걔는 무시하고 빼버리는 방식이죠. 맞고, 상호 배분법은 배분 순서를 결정해서 배분하는 방법이다. 배분 순서는 무슨 방법이었죠? 그렇죠. 단계 배분법이었죠. 그래서 얘는 틀리고. 4번에 건물 관리 부문의 발생과 배분 기준은 기준이 면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면적하고 건물 관리비 나오면 면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왠지 모르게 그 슬픈 게 그거잖아. 그 여러분들 오피스텔에서 지내보시면, 제가 옛날 오피스텔에서 17평짜리에 있다가 20평짜리 21평인가로 갔어요. 얼마 큰 느낌은 안 드는데 월세도 늘어나는데 관리비도 늘어나더라고.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나 그 정도의 효익 못 느끼는데 관리비부터 마음이 상하더라고. 근데 뭐 배부를 똑같이 들어가는 오피스텔은 관리하는 관리실도 있고, 뭐 경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주차장 시설 관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이제 면적으로 나누는 게 뭐 합리적이니까. 만약에 그거 말고 다른 거 뭘로 나눌까 그럼 할 말은 없잖아. 그죠? 저는 조금 차이가 났지만 그때 그 오피스텔이 30몇 평짜리도 있고 50몇 평짜리도 있어요. 걔네들은 두 배 이상 내고 있다는 거죠. 면적으로 가면. 그죠? 그러면 또 덜 비합리적이더라고. 자, 이게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이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에 페이지로 와서 149페이지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일 배부율법과 이중 배부율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어떤 건지만 아시면 돼요. 그 말할 때 한 번씩 보기 지문에 언급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계산할 때 제조 간접비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죠. 얘네들 다. 이 제조 간접비는 또 이야기하는데 원가 행태에 따라서 고정 제조 간접비와 변동 제조 간접비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안 나누고 그냥 금액 합쳐서 한 게 단일 배부율법이고, 자, 그럼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저걸 둘로 나눠요. 배부율법이라는 건 우리 변동 제조 간접비는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저렇게 계산을 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 발생액을 가지고 계산을 두 개를 해서 합치는 방식이에요. 제조 간접비를 둘로 나눠서 변동비 원가 행태, 고정비 원가 행태 둘로 나눠서 그래서 얘를 두 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눠서 두 번이나 하겠지. 하지만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뭐 나와봐야 이중 배부율법은 지금 이거는 표현 자주 해요. 실제값 쓰고 최대값 쓰는 거 알고 있냐, 이제 그걸 질문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일 배부율법보다는 당연히 이중 배부율법이 보다 더 정확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일 배부율법이 부정확하다는 건 아니에요. 얘도 정확한데 얘가 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얘가 부정확하다면 왜 계산하고 있어? 안 하지. 처음부터 이걸로 해야지.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정확한데 얘가 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이었고, 자, 이제 교재 165페이지를 펴고
이제 제품별 원가계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